신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M&A를 했는데 신세계 그룹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유통의 강자들, 유통의 굉장히 혈전 뭐 이럴 때는 신세계와 롯데가 싸우는 뭐 이런 네. 모습들을 많이 봤잖아요. 이제 그 구도가 이제는 없어지고 진짜 이커머스 쪽에서의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럼 이제 뭐 지금 도표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이버하고 이제 쿠팡과 이제 이런 데가 이제 뭐 2등분을 하는데 지금 SSG 자금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거기와 이베이 코리아를 더하면 15%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2등으로 가는 그런 아주 지름길이 되고요. 특히 이제 유통가의 명가라는 두 롯데와 SSG는 오프라인보다는 이제 온라인으로 옮아가는 혁신적인 네. 그런 다른 세계의 유통전이 지금 이제 벌어지는 부분들인데요.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지금 뭐 많은 뒷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베이 코리아를 뭐 인수하기 위해서 SSG닷컴하고 네이버하고 네. 협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는 2,500억씩 주식 교환도 한 상태에서 지금 들어가서 저기가 1등을 하겠네 그런데 막판에 네이버가 나는 못하겠어. 그런데 이 이제 뭐 가격이 너무 비싼 부분도 있었습니다. 입찰하는 마지막 전날 본사에서 회의를 하면서 본사 이사에서 5조를 내놓으라 그런 겁니다. 네. 근데 롯데는 2조 3천에서 2조 5천 정도를 지금 써낸 것 같고요. 지금 신세계는 4조 정도를 이제 썼는데 4조 정도를 쓰면서 20%를 네이버에서 조금 내주기를 바란 거예요. 네. 근데 뭐 성장성과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사실 이베이 코리아나 네이버나 똑같이 오픈 마켓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이게 결합이 되면은 36%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 결합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눈으로 보고 제한을 하기 때문에 등등을 따져서 이제 네이버가 사실 발을 뺍니다. 그리고 두 번의 어떤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6월 24일 날 어제죠. 이제 완전히 이제 공시를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우여곡절을 했지만 미래 유통의 중심축인 온라인과 디지털로의 대전환이 네. 이제 유통의 키워드가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백화점이라던가 대형 마트 등등 어떻게 서로 좀 경쟁해 나가는 것인가 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디지털, 오픈 마켓, 이커머스까지 들어오면서 상당히 크게 또 번져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추세도 또 이렇게 바뀌는 중이기도 한데 그런데 방금 뭐 자막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만 3조 4천억에 신세계가 이베이의 80% 지분을 인수하게 되는데 뭐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만 상당한 것 같은데 이게 깎아준 거고 잘 산 거다 이렇게 좀 평가가 나온다고요? 원래 한 5조 원대를 불렀으니까요. 그 중에 네. 40%, 그 중에 80%면은 한 4조 정도 되는데 네. 그걸 한 3조 4천억 정도에 사서 한 6천억 정도를 싸게 샀다라고 뭐 굳이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정영진 부회장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얼마에 샀나보다 얼마짜리로 만들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얼마에 샀냐보다는 사실은 좀 비싸게 샀다는 걸 갖다가 자인했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신세계 그룹이라고 그러면 전통산업 위주였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 이커머스의 뭐 진입이 유통업체로서는 필수적인 거고요. 그를 통해서 첨단 산업으로서의 어떤 진입, 이런 측면에 이제 어떤 가치를 두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얼마짜리로 만들 수 있느냐는 사실은 경영진의 자질과 능력, 그 다음에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앞으로 사실은 이 어떤 이베이의 어떤 인수에 어떤 성패를 가를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이렇게 기업들의 M&A를 볼 때마다 항상 경제지라든가 여기서 우려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액이 정말 큰 금액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즉 이렇게 뭐 큰 돈을 들여 사긴 했지만 결국은 이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건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다른 쪽, 기존에 이제 신세계 그룹들이 계속 이제 M&A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뭐 재정적인 부담은 당분간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베이 코리아의 어떤 인수합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기존에 이제 유통, 뭐 전통 산업만으로는 신세계그룹이 어떤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은 분명한 거고요. 이커머스라든지 IT라든지 첨단 산업 쪽으로 진출을 해야 됩니다. 사실 뭐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함으로써 온라인 쪽으로 지평을 넓혔다는 거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 큰 의미를 두는 거는 이베이 코리아의 그 숙련된 IT 전문 인력들을 갖다 흡수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향후 미래의 어떤 산업의 미래 사업의 어떤 전략을 짜는데 또 그리 가는데 굉장한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어떤 M&A의 성패라는 거는 사실은 경영자의 능력에 따라 달려지는 겁니다.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떤 전략을 추진하느냐, 그리고 그걸 이룰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향후 더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한 3조 4천억, 그 다음에 이제 향후 뭐 사업 추진을 할 1조 원 정도는 신세계그룹이 갖고 있는 뭐 자산 규모에 비하면은 이게 뭐 승자의 저주를 불러올 만큼 굉장히 위험한 투자는 아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자면 사실 네이버도 같이 이 신세계와 함께 이베이를 사려고 하다가 막판에 발을 뺐습니다. 이 부분 신세계에게는 위험이 없을까요? 좀 이제 제가 뭐 취재를 한 그 결과를 보면 자 여기가 지금 지난 18년 동안 이커머스에서 흑자를 낸 유일한 회사입니다. 이베이가. 네. 그런데 당시에는 점유율이 87%였어요. 그게 지금은 언제까지 떨어지냐면 12%까지 지금 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커머스를 움직여야 되는 기술적 역량이라든가 어떤 뭐 전체적인 온라인 디지털화는 굉장히 오래된 거로 지금 네이버에서는 판단을 하고요. 사실 신세계에서 네이버와 같이 들어갈 때는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가 기술적인 협력을 굉장히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이버에서는 내부 회의를 통해서 이거는 성장성이 이제 다 된 회사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들어가는 거가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그 이후에 어마무시한 투자를 해야 이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레벨까지 올라온다는 판단을 했다고 지금 제가 듣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네이버가 이제 굉장히 주춤거리는. 그래서 뭐 거기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오픈마켓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네이버가 같이 들어가서 뭐 하는 순간 이게 좀 독점 경쟁에 네. 지금 뭐 걸릴 수 있는 부분들 안 걸리더라도 굉장히 많은 제한을 둡니다. 뭐 수수료를 깎아라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으로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뒤처지는데 들어가서 괜히 고생하는 것은 안 좋겠다. 그리고 지금 뭐 하여튼 기술적 판단으로는 네. 이베이 코리아가 지금 네이버가 갖고 있는 그런 수준의 기술적 디지털화가 되려면은 1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들이 자기네들 실사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네. 좀 진짜로 승자의 저주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발을 뺀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에 신세계는 그렇다면 뭐 기술자야 자기네들이 이제 새로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신세계에서는 1조 이상의 풀필먼트 센터 등을 지금 자기네들이 투자를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3조 5천 정도를 썼지만 네. 거기에 지금 1조 정도는 좀 더 들어가야 되고요. 어떤 현금 동원 능력이라든가 이런 건 네. 뭐 훌륭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비타에다가 지금 멀티플을 한 8배를 하니까 1조 2천은 증권회사에서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등등해서 조금 투자를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신세계가 승자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우리 용진이 형이 이런 데는 승부수 걸어서 딱 뭐 항상 이기는 게임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거 궁금해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롯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통의 경쟁자였는데. 롯데 이제 반격이 시작되는데요. 롯데는 네. 이제 31일부터 1일까지 사장단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지금 진짜로 앞으로 이커머스를 어떻게 하느냐. 네. 롯데온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많이 크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요기요도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들어가느냐 마는데 저는 지금 30일부터 하는 그 사장단 회의에서 나오는 것이 앞으로 롯데가 어느 쪽으로 갈 건지가 큰 방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롯데 투자하시는 분들 뭐 여기에 관심 있는 분은 그 회의를 잘 보셔야 됩니다.